안녕하세요, 묘한의사입니다. 피부질환을 치료하다 보면 환자분들이 어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음식관리입니다. 그 음식관리 중에서 체질별 음식관리라는 경우가 있어요. 사상체질에 따라서 혹은 팔체질에 따라서 그 음식관리에 대해서 한번 제 개인적인 견해를 밝혀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만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어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피부질환을 치료하다 보면 만성적인 피부질환, 이 자체는 피부염이죠. 피부염이라는 건 염증 기전에 관련된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 되는데, 그 염증 기전 자체가 만성적인 문제를 야기하기 때문에 음식을 통해서 관리를 하는 경우가 필요한 경우가 많아요. 일반적으로 염증을 많이 유발하는 음식들이 있죠. 뭐 술이라던가 튀긴 음식, 기름진 음식, 이런 것들. 이런 음식들은 피부에 염증을 많이 유발하는 그런 대사산물들을 많이 유발하죠. 그리고 매개 물질들을 분비하는 작용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음식 관리에서 또 하나 들어가는 게 바로 체질별 음식 관리입니다. 그래서 사상체질이라는 게 존재를 하죠. 그래서 태음인, 태양인, 소양인, 소음인, 이런 체질에 따라서 음식을 나누게 되는 그런 부분이 있게 되는데, 그 음식 관리가 과연 효과적인지 혹은 효과적이지 않은지에 대한 이 이야기는 제 개인적인 의견이라는 걸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모든 한의사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건 아니고, 제가 피부질환을 16년 동안 치료해보고 그리고 체질별 음식 관리를 해보니까 내린 결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편견 없이 받아들였으면 좋겠어요. 사상체질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이재만 선생님께서 발견하신 거라고 볼 수 있게 되는데, 장부간의 대소 편차에 따라서 체질을 나눴죠. 그래서 태양인, 폐대 간소, 그 다음에 태음인, 간대 폐소, 이런 식으로 소양인, 비대 신소, 이렇게 나누거든요. 소음인, 신대 비소, 이런 식으로 이제 폐비간신의 크기를 나누는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게 실제로 그럼 태음인은 간이 크냐, 간이 부었냐, 이 얘기는 아니고 간의 기능계 자체가 활성화됐다라는 이야기인데, 이것을 오해하는 분들이 많아요. 간의 기능이 활성화돼서 그 분들은 간의 병이 안 생긴다, 이렇게 오해하는 경우가 많은데, 아니에요. 태음인들도 간경화 생길 수 있고 간염 생길 수 있어요. 모든 체질에서 모든 병은 똑같이 생깁니다. 그런데 그 병이 발생하는 기전, 그리고 그 병을 치료하는 데에 따라서 폐비간신의 편차를 다르게 적용을 하니까 치료가 잘 되더라 하는 그런 이야기죠. 저 개인적으로는 사상체질을 증후군의 개념으로 보고 있어요. 뭐냐면 소음인, 그러면 신대비소라 그랬죠. 그래서 신기능계가 활성화되어 있고 비기능계가 약해져 있는 그런 증후군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비기능계를 돕는 쪽에 처방을 하게 되면 치료를 할 때 그게 훨씬 더 치료가 잘 된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 볼게요. 아토피 환자가 왔어요. 그런데 소음이냐, 이런 경우는 아토피를 치료할 수 있는 약제들을 쓰게 되는데, 그 중에서 비기능을 돕는 약제들을 좀 더 많이 쓰게 되면 아토피가 더 빨리 낫더란 얘기죠. 굉장히 효과적으로. 그래서 비기능계를 돕는 쪽의 문제를 해소를 시켜준다는 얘기죠. 즉, 그 소음인이라는 체질은 비기능계가 약화되어 있는 증후군을 갖고 있는, 그게 약점으로 갖고 있는 그런 체질이라고 볼 수 있는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소음인한테 다른 약을 쓰면 잘 안 듣냐? 그건 아닙니다. 치료를 할 때 뭐가 더 효과적이냐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상체질은 그런 기능계에 따라서 편차가 생기는 그런 증후군의 개념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그렇게 치료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음식관리에서 문제가 벌어지게 됩니다. 뭐냐면 체질별로 음식관리를 티칭하는 경우가 많게 되거든요.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예전에 저도 체질별 음식관리를 시켜서 치료를 했어요. 그런데 치료를 해본 결과를 보면 체질별로 음식관리를 하는 것도 중요하긴 한데, 실제로 보면 그런 음식관리보다는 피부염을 악화시킬 수 있는 직접적인 염증 매개물질을 분비하는 음식관리를 하는 게 좋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 볼게요. 소양인의 좋은 음식 중에 하나가 돼지고기에 있어요. 돼지고기. 그러면 소양인 아토피가 생겼어요. 그런데 돼지고기를 막 많이 섭취를 해요. 소양인 아토피에 도움이 될까요? 사상체질적으로 보면 소양인의 돼지고기가 도움이 되는 음식이고 많이 섭취해도 된다고 돼 있죠. 그렇지만 소양인 아토피 환자분들이 돼지고기를 튀겨 먹고 구워 먹고 볶아 먹으면 아토피가 더 악화되게 되겠죠. 왜 그러냐면 돼지고기에 들어있는 아라키돈산 같은 경우가 염증 매개물질로 작용을 해서 염증을, 아토피의 염증을 폭발적으로 증가시키거든요. 그래서 돼지고기를 먹으면 모든 체질이 다 가렵습니다.
소음인 음식에 해당되는 닭고기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소음인이 치킨을 먹었어요. 그러면 안 가려울까요? 가렵습니다. 즉 음식 자체의 성질보다는 음식 내에 함유되어 있는 물질이 그 병에 직접적으로 작용하는 것들이 먼저란 얘기죠. 즉 튀긴 음식, 구운 음식, 그죠? 기름이 많은 음식 자체가 피부 염증을 더 많이 유발을 하고 악화시킬 수 있다는 게 중요한 것이지, 돼지고기가 내 체질에 맞으니까 돼지고기를 구워 먹는다, 튀겨 먹는다 하는 게 좋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즉 음식 관리에서 기본적인 전제는 피부염을 직접적으로 악화시킬 수 있는, 유발시킬 수 있는 음식 자체를 가리는 게 먼저지, 내 체질에 맞느냐 안 맞느냐를 가리는 건 나중에 문제일 수 있고 별로 중요하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문제들이 똑같이 벌어지게 돼요. 예를 들면 소양인의 좋은 음식 중에 예를 들면 해산물이 많거든요. 태양인에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해산물 알레르기가 있는 분은 어떡하냐는 얘기죠. 흰살 생선에 알레르기가 있어. 근데 소양인 음식이야. 소양인에는 그럼 흰살 생선에 알레르기가 없냐? 있어요. 갑각류 알레르기 소양인에도 있단 말이죠. 즉 알레르기 반응과 체질 음식은 서로 상관관계가 없어요. 알레르기는 특이적인 반응이기 때문에 내 몸이 새우 알레르기가 있다, 아니면 밀가루 알레르기가 있다, 이런 것들은 특성이란 얘기죠. 체질과는 무관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음식 관리에서 낭패를 보는 경우가 많아요. 즉 나는 콩 알레르기가 있는데 콩은 태음인 음식에 속한데, 그러니까 콩을 많이 먹어도 돼. 근데 콩 알레르기가 있단 말이죠. 많이 섭취하면 알레르기 반응이 폭발하죠. 그래서 태음인 아토피인데 콩을 많이 먹어서 악화되는 경우가 굉장히 흔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피부염을 악화시킬 수 있는 음식이 있어요. 그러면 그 음식을 제한하는 게 첫 번째입니다. 적게 먹는 게 맞습니다. 그 음식이 내 체질에 맞다고 해서 많이 먹는다면 피부염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건 뻔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음식 알레르기가 있다면 그 음식이 나한테 맞는 음식이라 하더라도 그것을 많이 섭취하는 건 좋지 않기 때문에 알레르기 반응을 아는 게 첫 번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사상 체질에 따라서 음식이 좋은 것을 많이 섭취하는 거, 이거 피부질환 치료할 때 별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안 좋은 음식들, 일반적인 음식들을 배제하는 것들이 피부질환을 치료할 때 효과적인 경우를 굉장히 많이 보게 됩니다. 오늘 이야기는 제 개인적인 이야기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이야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체질별로 음식 관리를 하는 분들은 음식 관리를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묘한의 사에게 궁금한 것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영상을 통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빠잉! 오늘 시간도 유익하셨나요? 구독과 좋아요